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레토플랩 AP 바이올로지 강사 다미 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파트는 바로 유닛 2, 2.6, 2.9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어떤 걸 배웠냐? 바로 Structure of Membrane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멤브레인의 스트럭처가 어땠죠? 맞습니다.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와 프로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멤브레인은 selectively permeability를 가진다 라고 여러분이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하게 되냐?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포트 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몰리큘들이 패스로 하게 되는지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의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간 여러분이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개념을 나중에 숙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라고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티칭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트랜스포트 시스템들의 특징을 캐테고라이즈를 잘 한다면 내가 굳이 노력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체화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미스 팁 부분 보이죠, 여러분? 내가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캐테고라이즈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포스폴리피드 바이레이어냐 또는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테인을 통해서 패스로 하는 방식이냐.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유지하냐 or not, 에너지를 유지하지 않냐. 세 번째는 concentration gradient가 high to low인지 또는 low to high인지. 네 번째는 vesicle을 formation 하는지 or not, without vesicle인지. 여러분이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이 6가지 트랜스포트 시스템이 쉽게 체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리큘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이 몰리큘이면 그 몰리큘이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가 바로 피지컬한 거. 피지컬한 게 뭐냐? 첫 번째, 빅하거나 스몰하다. 그러면 이동하는 방식, 트랜스포트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또 스몰한 물질 안에서 다시 케미컬한 특성에 따라서 하이드로필릭하냐, 하이드로포빅하냐에 따라서 또 패스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피지컬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되면 빅한 물질이 있고 스몰한 물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빅한 물질은 어느 정도 빅해야 우리가 빅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애매하죠. 스몰하다고 하는 물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는 여러분이 케미컬 포뮬라를 알고 있는 물질은 스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옥시즌 이러면 여러분이 O2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글루코즈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C6H12O6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물질들은 스몰한 물질들이에요. 반면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또는 도파민 여러분 혹시 케미컬 포뮬라 알고 있어요? 모르죠? 이런 물질들은 빅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습니다. 일단 이 빅한 물질부터 우리 먼저 처리를 해버릴게요. 이런 빅한 몰리큘들은 이게 하이드로필릭하든 하이드로포빅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베지클을 싸게 돼요. 이때 말하는 이 베지클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루어진 베지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리포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그림 보이나요? 내가 필기를 해놨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런 베지클 보이죠?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이렇게 쌓여진 베지클을 말하고 여기 있는 핑크 색깔 몰리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빅한 몰리큘들일 거예요. 이런 몰리큘들이 나중에 퓨즈 되게 돼요. 멤브레인에. 그래서 아웃하는 시스템이고 반대로 빅한 몰리큘들이 엑시트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반대로 베지클을 싸서 이동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지클은 리포솜이라고 하고 위치에 따라서 만약 into out이냐, out to in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in, 안으로 들어오는 물질이면은 우리가 엔도라고 하게 되고 밖으로 exit 하게 될 경우에는
exit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exocytosis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빅한 모레큘들은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vesicle을 쓴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았어요. 사실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이 스몰한 물질들이에요. 스몰한 물질들. 스몰한 물질들은 vesicle을 formation 하지 않아요. 그럼 베지클 없이 그냥 멤브레인을 패스로 하게 될 텐데 이 패스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바로 passive transport 그리고 두 번째가 active transport입니다. 둘 다 transport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passive, 하나는 active.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내가 아까 다미스 팁에서 여러분 기억나나요? 세 번째에 있었던 거. concentration gradient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high to low, high to low, high to low concentration, 모레큘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passive transport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active transport는 반대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low to high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퍼퓸을 뿌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퍼퓸 뿌렸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passive transport에 해당돼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쪽에 내가 뿌린 쪽에 퍼퓸을 뿌린 쪽에 high concentration이었을 거예요. 이 친구가 diffusion이 돼가지고 low concentration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거를 passive transport라고 합니다. 반대로 low to high의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high to low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spontaneously 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active transport의 경우에는 spontaneously 하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need to energy를 하게 돼요. need to energy.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gas exchange나 또는 sodium ion channel, potassium ion channel을 통한 그런 트랜스포트 시스템은 우리 passive transport 시스템에 해당되고 우리 active transport 시스템에는 바로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여기 해당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passive transport와 active transport의 차이는 바로 concentration gradient의 차이가 났고 high to low냐, low to high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need한 게 바로 active transport였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옆에 우리 책을 보면 passive transport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뭐랑 뭐가 있나요? 맞아요. simple diffusion과 facilitated diffusion이 있어요. 이름을 봤을 때 누가 더 fast 할 것 같아요? 누가 더 fast 할 것 같냐? 당연히 두 번째. facilitated diffusion이 더 fast 할 것 같죠? 좋았어요. simple diffusion과 바로 facilitated diffusion의 차이는 뭐냐? 아까 첫 번째 다미스 팁에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pass-through phospholipid bilayer를 통한 pass-through냐 또는 프로테인을 통한 pass-through냐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through lipid bilayer 층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simple diffusion이 되고 through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프로테인은 여러분 어떤 스페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처럼 소듐 아이온 채널이에요. 즉 소듐만 이동할 수 있는 스페셜 게이트예요. 그러면 이동하기가 어떨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오리지널 어떤 게이트니까 나트륨, 소듐 플러스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당연히 fast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facilitated diffusion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1번 high concentration에서 low concentration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고 있죠. 이 방식은 우리가 passive transport구나 라고 배웠어요. passive transport 안에는 다시 우리가 simple diffusion이 있고 facilitated diffusion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phospholipid 층을 통해서 pass through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simple diffusion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반대로 두 번째, 여기도 high to low, 즉 passive transport네. 하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바로 lipid bilayer가 아니라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하고, 이런 프로테인이 소듐 아이온 채널일 수도 있고 포타슘 아이온 채널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반대로 우리 세 번째 있었던 액티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따왔는데, 여기 액티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보면, 에너지를 넣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low to high로 간다고 했어요. 지금 소듐의 입장에서는 퍼플이 어디에 맞나요? 여기가 in이고 바깥쪽이 out이 됩니다. in이 두 개, out이 여러 개가 있죠. 즉, the high concentration은 outside가 돼요. 반대로 inside는 low concentration이래요. 근데 지금 소듐의 이동을 봤을 때는 low to high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active transport에 해당되고, 그래서 energy, ATP가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배웠는데 뭐였냐? 바로 passive transport, active transport. passive transport에는 다시 simple diffusion, 그리고 facilitated diffusion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바로 osmosis입니다. osmosis. 이거는 우리가 뒤에 있는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osmosis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항상 concentration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뤘어요. concentration. 내가 간단하게 C라고 쓸게요. concentration은 우리가 어떤 워터분해, soluble 한 물질이 녹아 있을 때 우리가 concentration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워터분의 어떤 뭐 소듐이라고 칠게요. 이런 물질들이에요. 만약 내가 어떤 시스템에는 워터를 10을 넣고 소듐 아이온을 10을 넣었어요. 근데 다른 두 번째 시스템에는 워터를 한 10을 넣고 소듐을 2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가 더 high concentration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넘버 1이 더 high concentration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퓨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하지만 만약 소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워럴이 2에서 1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컨센트레이션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대부분은 이 소듐의 입장이라면, 이 오스모시스는 워럴의 입장이에요. 워럴의 입장. 즉, 워럴이 무브먼트 하는 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좀 스페셜하게 오스모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워럴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it looks like high to low 것처럼 디퓨전과 같이 내추럴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워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워럴은 low to high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때 워럴이 이동하는 프로테인, 워럴의 고유한 어떤 게이트가 있어요. 그 게이트의 이름이 바로 아쿠아포린이 됩니다. 아쿠아포린.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멤브레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었고, 여러분이 6개를 벌써 다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으니까 내가 학습을 잘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칸을 보면은 study snap, 여러분이 내가 쭉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OX, high to low, low to high를 채우면 됩니다. 요건 과제예요. 그러면 지금 time to show what you know.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고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같이 보면은 문제에서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즉 CO2에 패스로 어떻게 패스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CO2는 내가 조금 더 구조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무슨 말이냐? 이거 벡터가 0가 돼서 이 CO2는 폴라가 아니라 논폴라라고 배웠어요. 논폴라. 즉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요. 그리고 이 물질은 어때요? 스몰 헤어, 빅 헤어. 여러분이 케미컬 포뮬라를 알고 있죠. 즉 스몰한 물질이요. 스몰한 물질이고, 스몰한 물질이
우리 CO2는 어디서 많이 생성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ellular respiration을 하게 되면은 CO2가 발생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inside에서는 CO2가 high concentration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outside가 low concentration이 돼요. 즉, 내가 라고 했을 때 우리 CO2가 exit 하게 돼요. 즉, high to low로 이동을 하게 돼요. high to low로 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passive transport라고 했고 그 안에서도 passive transport인데 non-polar, 즉 lipid bilayer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simple diffus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simple diffusion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한번 보기를 하나하나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A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베지클을 이용한다. 틀린 말이죠. 베지클은 우리가 비칸 물질만 베지클을 싼다고 했어요. 하이드로필릭하든 하이드로포빅하든. B의 경우에는 actively transport는 low to high였죠. 하지만 우리 CO2는 high to low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제시문이 되고 세 번째,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passively diffuse, 맞아요. through the lipid bilayer. 그쵸. C가 정답이 되겠네요. D도 한번 봐야겠죠. D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passively traveled through the specific channel protein. 여기가 틀렸죠. 채널 프로테인이 아니라 lipid bilayer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라는 거였고 정답은 바로 C가 됩니다. 여러분 맞췄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직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요 그래프를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